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이 정유산업 성장과 기술 고도화 첫 번째 시간으로 주로 1980년대 석유산업 발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기 1970년대 두 번의 이 석유 위기를 겪으면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이에 각 정유사가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생산성 향상을 시도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980년부터 1990년대 정유산업 성장과 기술 고도화 두 번째 시간으로 주로 1990년대 석유산업 발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이 석유산업 사업이 자유화와 개방화를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1997년에는 이 외국인도 윤활유, 그리스 제조업 등의 사업에 진출이 가능하도록 시장이 개방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유소 상표 표시제, 유가 연동제, 유가 자유화, 주유소 거리 제한 폐지 전국 확대, 판매업 및 수출입업 자유화, 정유사 주유소 간 직거래 허용, 주유소업 전면 대외 개방 등이 연이어서 실시되었습니다. 석유산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책은 1991년 정제업의 시설 개소 허가제와 상업 중요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한 신증설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것이었습니다. 이어 1995년에는 석유 정제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했으며, 석유 정제업자의 신증설을 신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산업정책의 민간 자율체제로의 변화는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큰 전환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 정책적 보호하에서 제한적이나마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던 국내의 석유 기업들은 자유화와 개방화, 민간 자율체제로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각 회사별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자율체제의 전환 기간 동안 국내 정유사 간 정제 용량 경쟁이 심화되면서 1990년대 전반 들어서는 과도한 투자를 초래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전체 정제 능력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과도기적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결국 1991년부터 일부 유종을 제외하고 국내 공급 역량이 국내 수요를 초과하게 되자 정유업체는 공급 과잉을 수출로 해결하게 됩니다. 1990년대부터는 자동차의 증가로 이 석유 수요의 경질화 경향이 보다 강화되었고, 환경 규제 강화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저유황유 공급이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1992년부터 황함량 0.2%인 저유황경유, 96년부터는 황함량 0.1%, 98년에는 황함량이 0.05%인 초저유황 경유의 공급과 사용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고도화 설비에 대한 공정 기술이 축적되었고, 석유 정제 고도화 설비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도화 설비는 국내 경질유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저가의 고유황 중질유 도입에 의한 원유 비용 절감 등 경쟁력 우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통한 석유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유공은 1992년 이 중질유 분해시설 및 저유황 연료유 공정 등을 가동해서 초저유황 등유, 경유, 연료유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호남정유는 하루 생산 7만 배럴의 잔사유 접촉 분해 시설을 1995년 9월에 준공하고 12월에 정상 가동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국내 정유사들은 대부분 중진류 수천 분해 설비를 채택 중이었기 때문에 이는 국내 최초의 접촉 분해 시설이었습니다. 쌍용정유는 저부가가치의 잔사유로부터 고부가가치의 경질유 및 윤활유를 생산할 수 있는 중진류 분해시설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1989년 사업 허가 후에 1992년 공사에 착수했으며 96년에는 이 잔사유 수천분해 공정과 잔사유 수첨 탈환 공정을 상업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정유산업은 고도화 공정의 도입을 통해서 초저유황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진류와 경진류 간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저가의 중질 원유를 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유 도입선 다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고도화 설비 촉매 기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촉매는 이 장기간의 기술 개발 역사를 가져야 하는 혁신의 산물로서 이 단기간 내에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이 촉매 기술은 자체 개발보다는 상용 촉매에 대한 성능 평가를 통해 최적 촉매를 선정하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특허 공정권자가 기존 촉매에서 타사의 최적 촉매로 변경하는 것은 특허 공정권자가 보증하는 이 반응 성능의 근간을 이루는 촉매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특허 공정권자가 개발한 촉매 외에 다른 회사의 촉매를 사용할 경우 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정확한 평가 역량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촉매 분석 및 성능 평가 기술의 축적으로 자체 공정 설계 역량과 촉매에 대한 원천 기술에 대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초고점도 지수 윤활 기유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게 되었고 이를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첨가제를 자체 개발하고 휘발유 경우의 경우에도 독자 브랜드를 출시하게 됩니다. 우선 친환경 고성능 제품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1994년 쌍용정유는 벤젠, 톨루엔 함량의 증가 없이 옥탄가를 올리는 제품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 최초로 옥탄가 97 휘발유를 생산했습니다. 또한 초저유황 원유를 활용해서 당시 석유사업법상 규격치인 황함량 800ppm보다 훨씬 낮은 40ppm 수준의 등유 제품 청정 등유를 공급해 정유사 최초로 환경마크를 획득했습니다. 쌍용정유는 1995년 고급 승용차 증가에 부응해서 고옥탄 저공해성 휘발유인 슈퍼크린 휘발유를 개발해서 출시하였고 1996년에는 국내 환경규제의 절반 수준인 황함량 0.05% 이하의 저공해 경유 0.05 디젤과 엔진 세척 기능을 첨부한 0.05 슈퍼 디젤 등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독자 첨가제 개발 및 독자 휘발유 경유 브랜드를 출시하게 됩니다. 1990년대 들어서 이 정유사 간 옥탄가 경쟁 그리고 가격 경쟁 등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독자 제품 기술 및 자체 브랜드 제품 출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호남정유는 1995년 1월에 테크론이라는 휘발유 브랜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테크론은 엔진 세정 능력과
출력 향상 등을 가진 휘발유 제품으로 그동안 옥탄가 위주의 품질 경쟁에서 벗어나 청정성과 환경 친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유공은 1995년에 휘발유 브랜드 엔클린을 개발 출시했습니다. 엔클린에는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휘발유 첨가제가 적용되었으며 무제한 청정성 보장에 대한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1999년에는 이 호남 정유가 자동차 청정 효과를 높인 청정 휘발유 시그마6를 출시했습니다. 이 시그마6에는 호남 정유와 미국 쉐브론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엔진 청정 기능 첨가제를 사용하였는데 분자량 분포 및 순도 측면에서 기존 첨가제 대비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자체 개발 기유 및 완전한 윤활유 기술의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고분자 개질 아스팔트의 상용화와 수출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정유산업 성장과 기술 고도화 두 번째 시간으로 주로 1990년대 이 핵심 기술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기 각 정유사가 기술 개발을 통해 유종에 따른 수요 변화와 환경 규제 등에 대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국의 석유 산업을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는데 한국의 석유 산업 발전의 전반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강의는 석유 산업 두 번째 시간으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석유 산업 발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2000년대 이후 석유 산업의 글로벌화와 향후 과제로 나누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